아들뻘도 안 되는 애가 트럼프와 푸틴을 지금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빈살만이 오케이, 개기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다. 좀 참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바로 당사자가, 형 그러지 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형이 아니죠, 아버지죠. 이 쌀만이 새끼 이거 진짜 좀 승질 좀 죽여놓지. 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가 급락과 트럼프의 빅픽처라는 제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을 거의 23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를 경험하게 한 이슈이니까 꼭 다뤄야 될 주제겠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펙이 150만 배럴의 감산에 잠정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유가를 수요 공급을 좀 조절하나 보다, 전 딱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갔는데요. 아니 이게 웬걸,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오펙 원유 추가 감산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언급한 건데요. 평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가 미국과 친한 국가이기도 하고,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눈의 가시처럼 좀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 오펙 플러스가 지속적으로 감산에 대한 의견을 맞춰갈 때도 합의한 대로 안 하고 조금씩 생산을 더 했거든요, 항상. 그거를 사실 사우디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도 알면서 좀 봐준 느낌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갈아엎어버리자 라고 생각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이행한 일일 감산 규모보다요, 그 일일 감산 규모 쿼터보다 70만 배럴을 더 많이 감산을 했어요. 자기한테 하자는 것보다 더 많이 감산을 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더 감산을 좀 줄였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회복에 따른 보상이 사실은 사우디가 크지 않았습니다. 첫 감산 합의가 있었던 2016년 4월 4분기 이후에 보니까 러시아는 일평균 1억 7천만 달러라는 수익이 나왔는데요, 사우디는 1억 2,500만 달러라는 수출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의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평소에 워낙 이제 밑보이 났으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이 시기를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 조정을 포기하겠다. 오펙은 조정을 포기하고 오펙 플러스 증산에 20달러 유가 코앞이다. 조정 따위는 없다. 니들 감산에 참여 안 하니까 좋다. 우리도 증산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죽여줄게 니들. 이렇게 되면서 또 그 망한 놈의 또 돌발악재, 급작스러운 유가 증산 계획 발표 때문에 글로벌 유가가 정말 빠르게 수직으로 급락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원유 가격들이 일제히 사우디의 생산 원가까지 목표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사우디는 뭔가 본인들의 어떤 생산 원가 수입 분기점까지 유가를 내려가면서 이 치킨 게임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사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오버된 상황이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유가는 다음과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배럴당 10원씩 빠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한 번만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사우디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석유 생산국들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돼요. 오히려 석유를 생산을 안 하게 나을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뭐 9.45, 10.92, 10.15, 지금 뭐 3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서 한 번만 더 내려가면 20달러 훅 쭉 내려가죠. 여기서만 10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21, 24, 26인데, 두바이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권으로 들어가게 돼요. 참 쉽지가 않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왜 지금 싸움을 시작했고 각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시장을 뭔가 불안감을 극도로 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세 분이 이번에 일을 좀 벌린 분인데, 참고로 나이를 찾아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 73세,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52년생 67세,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85년생으로 34살이에요. 트럼프가 아버지 뻘 이상이죠? 이거는 할아버지 수준? 그렇죠? 한 큰아버지, 큰아버지? 요 정도 수준이죠? 아들뻘도 안 되는 애가 트럼프와 푸틴을 지금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들 간에 이번에 어떻게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빈살만이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감산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푸틴이 이번에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살만이 생각했지, 지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맨날 솔직히 참여한다고 해놓고서 참여는 했는데 니네 감산하라는 그 할당 그 금액보다, 할당량보다 조금씩 더 생산했잖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이번엔 좀 제대로 참여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푸틴이 당황했지. 쿨럭한 거죠. 물론 진짜 쿨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빈살만이 그래도 푸틴이 러시아가 이제 참여 안 하고 계속 이제 못한다. 안 할 거다. 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유가를 갖다가 지금 컨트롤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빈살만이 오케이. 개기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로 산유량 증산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사우디가. 그래서 러시아 너 죽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가 야, 나 재선해야 되는데 좀 살살 좀 해라. 좀 참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바로 당사자가 형 그러지 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형이 아니죠. 아버지죠. 예, 이 푸틴 여우시키가면서 잠깐만 좀 있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속으로 그런 생각 하겠죠. 이 쌀만이 새끼 이거 진짜 좀 승질 좀 죽여놓지. 캔도 또 저래가지고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가 장기적으로 노리는 어떤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빈살만 왕세자는 형도 솔직히 그렇다. 예? 트럼프 형님도 솔직히 좀 그래.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굳이 뭐 지금 와가지고 뭐 뭘 바꾸니 저쩌니 뭐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 해오던 대로 해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빈살만 입장에서는 조금 걸리적거리는 트럼프의 아이디어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이 재선에 대한 전략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번 대선에서 그 기존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뒤통수를 얻어맞았죠. 그래서 이제 대선에 승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정책과 이제 어메리칸 퍼스트의 모든 것들이 이거를 베이스로 진행을 되게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화면은요, 이른바 러스트벨트 에어리어, 러스트벨트 지역이라 불리는 곳인데, 미국의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있는, 지금 딱 이제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인데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 농구팀 이름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잖아요. 피스톤, 자동차 있는 피스톤 그거예요. 그리고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였던 피츠버그, 그리고 그 외에 뭐 필라델피아.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도 사실은 미국 전체에서 되게 역사적인 도시인 게 필라델피아 농구팀 이름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즈예요. 세븐티식서즈인데 왜 그러냐면은 76년도에 이제 독립선언을 이제 발표를 했죠.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역사가 좀 있는 지역이고요. 볼티모어, 멤피스 이런 지역이 사실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서 중공업과 제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1870년도에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누리던 중심지였는데 제조업이 이제 사양 사업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불황을 직격탄으로 얻어맞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도시에서 이제 어쨌든 생산이 진행되니까 역으로 심한 불경기가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심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한번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이 대선에서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정치 성향 자체가 뚜렷하지 않아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마다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정치 성향을 팍팍팍팍 바꾸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계속 저 지역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길 것이다라고 힐러리가 조금 방심을 했죠. 근데 트럼프가 저 지역을 확 먹어버렸어요. 따라서 미 대선의 결과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정말 주요 변수가 되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자동차 산업 쪽으로 FTA를 다시 하면서 계속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선거 인단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대로 노란 박스칸 요 지역인데요. 보시면 걸쳐 있어요. 10군데, 10명, 20명, 16, 11명, 18명, 이게 20명 쭉 걸쳐 있는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겼던 지역이었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요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이기고 힐러리를 이기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것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었었던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스티벨트 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있는 국가들에게 FTA를 다시 재개하면서 뭔가 이제 저 지역 사람들한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계속 해준 지역이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지역은 미중 무역 협상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던 지역이에요. 자, 보시죠. 자, 요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그 곡창지대죠. 곡창지대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이 중간쯤에 녹색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요 중간에 많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어느 지역이냐 하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진한 녹색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거의 요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어떤 농업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지난 대선 때 어땠을까? 자, 참고로 이 네모 박스칸이 곡창지대고요. 노란 박스칸이 러스트벨트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그냥 아예 다 트럼프가 쓸어먹었어요. 일단 이 지역만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게 되면은 대선이 훨씬 더 편할 것이고 재선 역시 훨씬 더 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기 밑에 보시면 텍사스주 이쪽은 36명의 선거 인단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지역을 위해서 자동차 산업 대신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다시 한 것이고, 곡창지대 지역을 위해서 중국을 두들겨 패고 저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국에 거의 반강매를 해버렸죠. 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저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 먹고 살기 해주는데 뭐가? 왜? 오히려 더 응원이죠. 저 지역은 무조건 트럼프가 다시 먹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지역 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을 테니까 우리 이제 유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시는 이 화면이요, GX 칼텍스 홈페이지에 있는 분석 자료인데요. 녹색 박스칸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 곡창지대, 농업 중심의 지대고요. 노란 박스는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쉐일오일과 가스 생산 지역이 표시되어 있죠. 뭐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 주황색 되어 있죠. 보시면 겹치죠. 농업 지역과 일부 겹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특징적인 유전 두 곳만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먼저 보시면요, 위에는 이제 바컨 지역이라고, 발음이 참 마컨 지역이라고, 그 밑에 이제 페르미언 지역이 유명해지기 이전에 원조 쉐일 원유의 생산지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전이 가장 많이 고갈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은 페르미언 지역이라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쉐일 원유 유전 지역 중에 가장 많은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쉐일 기업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경영 자체가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가가 고유가로 갈수록 얘들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지금은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좀 반등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사우디가 저렇게 해버리면서 유가가 훅 빠지니까 아마 얘들은 지금 등골이 오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가로 몰려든 저금리 자금 자체가요, 쉐일 업계로 쫙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 원유 생산의 효율성을 딱 올려버림과 동시에 사우디 등 전통 산유국들의 어떤 입장을 되게 난감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주식, 뭐 고수익 채권,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라고 부르는 고수익 채권,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이런 게 몰려들면서 거의 고사하기 직전에 쉐일 업계에 생명줄을 일단 갖다 꽂았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보시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산업군이고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유리한,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유리한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금융 서비스 시스템이에요. 다른 산유국들은 가지지 못했던 쉐일 오일의 결정적인 비교 우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월가 쪽에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어요. 이걸 뭐 정크본드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정크본드죠. 지금까지 보면 그냥 밑 빠지는 물 붓는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이 자금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반등하고 유가가 이제 상승기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받고 월가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받은 쉐일 업체들이 증산을 계속 이어오니까 바로 이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일 업계에다 계속 성장을 강요한 월가 투자의 어떤 타당성의 의문까지 지금 막 주는 어떤 온갖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월가는 계속 이제 증산을 이제 조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요것이 계속 사우디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신경을 거스리게 된 계기가 되었었는데, 월가는 유가 상승 쪽에 계속 베팅을 하면서 계속 증산해라 중산해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우디의 신경을 딱 건드리게 되거든요. 물론 미국이랑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한 친분을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영원한 우리 편은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증산을 막 해가지고 시장 전체 점유율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가자라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우디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것도 오펙 국가도 아닌데. 미국을 제외하고 산유국들이 계속 감산을 하게 되면은 유가 지지는 가능하게 돼요. 근데 쉐일 생산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돼요. 따라서 미국 쉐일의 증산을 막고 점유율을 지켜내려면은 오펙끼리 딱 뭉쳐가지고 경쟁적으로 증산을 막 해버려가지고 유가를 붕괴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 단가가 낮은 오펙 산유국들은 치킨 게임 끝에 막 살을 깎고 피를 깎는 어떤 이제 치킨 게임 끝에 살아남게 되고,
고비용의 쉐일 같은 경우는 저유가를 감당 못해서 줄도산하고 원유 시장에서 완전 아웃되게 돼버리죠.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사우디랑 되게 친하긴 하죠, 미국이랑. 근데 석유 패권 자체가 아직은 미국 입장에선 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쥐고 있고 사우디는 오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본인들이 이제 사우디랑 얘기를 해서 전 세계의 유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패권은 미국에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이지 이게 완전한 미국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네들은 이제 쉐일을 계속 증산을 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싶은데 이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걸 아니까 이걸 계속 확인을 하면서 견제구를 던지는 거죠. 견제구를 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런 의도이기도 해요. 니들은 그냥 달러만 맞고 우리는 기름만 맡을 테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유지는 해오자,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쉐일 상황을 보시면요, 페르미안 지역에서 쉐일 오일의 손익 분기점이 이제 41달러 정도까지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전 자료긴 한데 지금도 이때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개선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우리가 그 원유 매장량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인데 이와 같습니다. 확인된 매장량은 베네수엘라가 1위예요. 그리고 사우디가 2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위기 그리고 온갖 문제로 이제 완전 나가리가 돼버린 베네수엘라를 빼고 보면은 사우디가 이쪽 시장은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수준인데, 하지만 여기 참고할 사항이 하나 있긴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경제 위기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국가의 어떤 중심 산업이 너무 석유 산업 위주였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유가 국가 수출 전체의 96%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재정 수입의 50%, GDP 전체의 30%. 이건 거의 극단적이죠.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이쪽에 있게 되니까 한 번 유가가 저유가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국가가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얘네 맨날 정치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저렇게 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 경제 구조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건 현재 사우디의 경제 구조인데요. 보시는 대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 GDP의 꽤나 많은 퍼센티지가 이쪽으로 좀 몰려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국가 GDP 전체의 43% 정도가 석유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수입의 64%, 그리고 수출의 88%가 이 석유 사업 쪽에서 나온다. 좀 많이 쏠려 있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국가 경제 구조 자체가요, 좀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 정도의 퍼센티지로 되어 있으니까 유가가 많이 변동하게 되면 경기가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겠죠. 의존적으로 완전히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참고로 잠깐 설명드렸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의 96% 정도이고요. 그리고 재정 수입의 50% 정도, 그리고 GDP의 약 30% 정도. 보시면은 오히려 베네수엘라보다 수출은 그래도 조금 덜하긴 한데 재정 수입이나 아니면 국가 GDP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석유 산업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느낌이 좀 있죠. 너무 석유 산업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전부터 이제 탈석유 사업 쪽으로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좀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우디가 과연 어떤 탈석유 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막강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경제구조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비전 2030을 몇 년 전에 발표했고요. 원래 안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국가 자산을 민영화하겠다. 그리고 민간 영역 일자리 120만 개 창출. 그리고 실업률을 11.6%에서 9%까지 떨구겠다. 한 20%.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노력을 해왔지만 너무 성급했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 공격적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우디 왕세자 의욕이 너무 앞섰나 경제구조 개혁 1년 만에 손질을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저걸 발표하고 나서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계획을 수정하고 기간도 연장시키고 사업도 삭제하면서 목표가 사실은 너무 야심찼다. 네, 이런 점을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거를 조금은 수비적인 부분으로 좀 지금 바꾼 상황이고,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가져갔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때보다 지금 조금 더 괜찮아지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일 유가를 계속 떨구는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시점상으로도 별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쪽 상황을 한번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이제 미국을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사우디는 앞에서 보셨던 대로 거의 국가 전체 사업의 GDP의 4.3%, 재정 수입의 64%, 수출의 88%가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석유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네, 순수출국이 된 게 2018년도였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순수입을 많이 했고요. 어차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석유 수입이 많은 나라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세수의 비중이요,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 변동성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겠죠? 참고로 러시아도 10%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부근에 계속 머물면은 셰일 업체들이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볼 거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몇 년째 월가에서 자금으로 계속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지금은 정크본드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정크본드들은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아주 잘한 자금으로 이제 페이스오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유가가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월가의 자금으로 서포트를 받은 쉐일 업체들도 수익권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쪽도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유가의 앞으로 예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아람코 상장했었던 거를 좀 의미를 크게 두고 있어요. 최근에 사우디 아람코가 작년 12월 달 상장했죠. 근데 과연 이 상장이 유가 하락을 염두에 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유가 하락은요, 아람코의 주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람코는 사우디잖아요. 사우디는 빈살만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과연 상장을 할 때, 보죠,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장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줘야지 그 회사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주가가 빠지면은 괜히 상장했다가 그 회사의 가치만 깎아먹고, 왜? 그러면 안 좋잖아요. 당연히 아람코도 상장 시점 자체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면 유가를 갖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코를 상장을 시켰는데, 사실 유가 하락 자체가 아람코 주가 하락, 이걸 의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아람코가 상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는 주가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우디는 지금이 유가의 저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증산 같은 경우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딱 러시아 혼내기, 그리고 미국의 견제구 던지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제 의견은 유가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방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밀어놓는데 당연히 올 걸 올려야지. 상방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사우디와 미국이 만들 것이다. 월가에 들어가 있는 자금, 그리고 사우디가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레 월가의 투자 자금 자체는 정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정크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쉐일 쪽에 서포트되어 있는 그 자금 자체가 어차피 유가만 끌어올려 주면은 정말 투자를 저점에서 잘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유가는 이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어떤 외부의 요인이 아닌 사우디가 러시아에 화가 나서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인위적인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분이 앞으로 이제 얘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원유 보유국이었지만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했었던, 그리고 각종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로 위기 상황인 베네수엘라의 예를 사우디가 염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른 대책 수립을 하면서 이제 저 정도까지 치닫진 않겠지만, 결국 원유는 여러분들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과는 공생관계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무분별한 러시아 죽이기를 하게 되면은 미국 셰일 기업 같은 경우도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더 빠졌다 하면 셰일 기업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월가에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적당히 하자고. 나 지금 재선해야 되니까 적당히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석유 패권을 위해서 증산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쥐고 있는 달러가 무기죠. 사우디는 어쨌든 이제 지금의 이 공생 관계를 유지하되 중간중간에 각종 핑계를 대면서 견제구를 계속 날릴 겁니다. 이번에 사실은 핑계가 되어준 게 러시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은 지속적으로 야망을 키워나갈 거예요. 사우디는 계속 미국한테 견제구 날리면서 앞으로 미국 저것들이 뒤통수 칠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항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항상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번 유가 가지고 지수가 밀렸었던 거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미국 연준이 갑자기 50bp를 인하하면서 그 다음 시장이 한번 확 흔들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회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어저께 미국 그 주가들을 좀 봤는데요. 보니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를 보니까요. 다들 양봉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음봉 나왔고, 페이스북 십자도지. 뭐 근데 이거는 그 양봉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어제 지수가 그렇게 작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양봉 유지했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시각자 기준으로 S&P 500 선물은 3.34% 급등 중, 그리고 나스닥 100 선물은 3.75% 급등 중입니다. 당연히 오늘 밤에 미국 지수 반등하겠죠? 어제 빠졌었던 거 절반 이상은 돌릴 거라 보고 있고요.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각 차트별로 반등 포인트, 네, 꼭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아마 회복을 할 겁니다. 네, 회복을 할 것이고, 회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쭉 올라와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 관련 부분은 이게 오래될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길면 길수록 트럼프 본인이 재선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나서가지고 좀 뭔가 조정자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현재 페이스 유지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큰 파도가 몰아닥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효키라였고요.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요 위에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시면 구독 신청하실 수 있어요. 누르시고 그러면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